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의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장애인 차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장애인 차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이 글로벌 국내외 이 상황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 관련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이슈화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에서 이 전장현 전국 장애인 철폐 관련 단체에서 이 새해 들어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부분들, 또 일반인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출근 시간대에 이 지하철을 잡고 차가 이 전철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그 출근 시간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출근에 지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쌓일 수밖에 없죠. 어떤 명분이 되든지 간에 이러한 방법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의 잣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라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을 제외한 다른 소수의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장애인들의 95%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구석에 박혀 있어서 바깥으로 못 나온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목숨 걸고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장현이 방법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나 관련 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하고 좀 더 이 이동권에 대한 것들을 활력소를 넣어야 되는 숙제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는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서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수십 위에 해당되는 가장 낙후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관련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버스 같은 게 보게 되면 리프트 설치되어 있어요. 리프트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설치만 돼 있지, 비용만 들어가 있지, 이거 쓰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시간 보통 한 10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타고 내리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이 일반 지하철에 섰을 때 이 내리는 승강장하고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밑에다가 다른 걸로 와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국내에서 장애인들이 타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안 탑니다. 왜? 대중교통수단의 이러한 리프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또 눈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요, 이거 실제로 활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의 떡인 겁니다. 즉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아직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대차로 말씀드린 이유가요, 현대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이러한 장애인 차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의 잣대, 즉 마이너에 대한 관련된 장애인차 같은 걸 만드는 것이 글로벌 제작사의 책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도쿄시 빅사이트를 가보게 되면 장애인차 수십 대가 틀린 모델들이 계속 전시가 돼 있어요. 매년 가보게 되면요, 이게 개발해서 관련 업체하고 같이 콘소시엄으로 개발한 도요타 차도 있을 것이고 다 도요타 차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서 특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항상 가서 보게 되면요 부럽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있죠. 국내 현대차 그룹에서 장애인차 관련한 것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년 전에 이 서울 모터쇼에서 이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자동으로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이지 무브라는 이런 모델을 전시한 것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 현대차에서 장애인 관련 차를 전시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장애인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현대차가 전혀 이 장애인 차에 대해서 배제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역시 이름은 똑같아요. 이지무브라는 현대차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놔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큼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지무브라는 사회적 기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안 하면은요, 같이 컨소시엄이나 공동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 2020년 후반에 뉴스 하나가 전해졌죠.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리비아 하게 되면 내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부상당한 사람 굉장히 많죠. 리비아 사회복지부에서 현대차에다가 3,000대의 복지 차량, 장애인 차죠. 장애인 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3,000대의 차는요, 일반 차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을 못 쓰는 분들은 브레이크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핸드 컨트롤러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두 손으로 핸들을 못 돌리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쉽게 돌릴 수 있는 핸들 선회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장착된 차 3,000대를 리비아 공공기관에다 납품하는 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손발에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3,000대를 수입해 갑니다. 물론 그 이전에인 2021년에도요, 리비아에다가 현대차에서 2,300대를 납품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대를 또 납품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대차 그룹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데 수출만 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의 각종 시설을, 장애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장애인 택시를 훨씬 더 많이 늘려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택시 운영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택시 예약을 하면 1시간 정도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대수도 적다는 거죠. 배차를 시키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에 장애인 택시가 와서 리프트도 옮기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시설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장애인분들은요, 뒤쪽에 트렁크 쪽에 라인을 내려서 휠체어를 같이 올려서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뒤쪽에서 타는 건 뭐예요? 짐들을 올리고 내리는 거죠. 자기가 짐짝이 됐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영국같이 영국 블랙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으로 문이 열려서 일반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자동으로 휠체어를 들고 내리는 옆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타는 자리에 장애인도 앉고 싶어 하죠. 그게 사람 심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짐짝까지 옮길 수 있는 장애인 택시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또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은 바로 자가용을 본인의 장애 정도에 맞춰서 전용 자기 자가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핸드 컨트롤러나 아니면 핸들 선회 장치는 기본이고요. 또 심지어는 훨씬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자동 장치를 운전석에 탑재를 해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반인과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2,000원이면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차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본 장치가 아니라 장애의 핵심적인 지금 노하우가 필요한 이런 장치들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두세 배 더 비싸고요. 또 AS 받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그 비용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국내에서는요, 이 관련 장애인 고용복지공단에서 장애가 있으면은 취업자들한테 한해서 자기 차를 개조할 수 있게끔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일률적이에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높게 주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낮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또 전제 조건이 취업을 한 장애인에 한해서 해줘야 돼요. 자, 장애인이 취업하기 힘들죠. 이동권이 있어야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데 취업을 한 사람이 한해서 1,500만 원을 일조로 지원해 준다. 시스템도 잘못되어 있지만요, 순서도 반대로 돼 있죠. 이거 다 개선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영국, 호주, 미국 등 장애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또 렌트, 리스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 장애 이 비용을 가지고 일부 할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해외 선진국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또 말씀드린 대로 95%가 후천적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균형 잡힌 선진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차 그룹에서 좀 더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로서 특히 전기차라든지 ICT 세계에서 둘째가면 서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바로 장애 장치가 바로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정부 부서 한 군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물론이고요.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등 행안부도 기재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통합적으로 역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 그룹도 좀 더 사회적 기업 이지 무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관심도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장애인 차도 몇 가지라도 전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국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원,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